방금 전에 보니까요, 재판에 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오늘. 근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진짜 직위원 재판부 많이 이제 비판을 받는데 이 국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나의 그런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를 받고 재판이 넘겨졌던 그 선례가 있잖아요. 그때 일주일에 4번씩 재판했어요. 물론 휴정기에 있죠. 7말 8초에 법원이 각급 법원들이 돌아가면서 쉬는데 그때 재판 한 번 안 했습니다. 공소유지하는 검찰 측에서 특검 측에서 이거 그냥 재판은 열어야 된다라고 의견 개진했지만 딱 잘랐어요. 그리고 없는 상태에서 걸석 재판한다고 그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이재용 회장 증인에 안 나갔을 때문에도 구인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었어요. 증인 지위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본인 재판에 안 나왔을 때 구인영장 발부해가지고 그래도 강제 인치를 시도했어요. 지금 이 재판부 사법부에 그냥 개인으로서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법원 법관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 엄중함을 안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권력이 전혀 관철되지 않는 이런 논외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서는 안 되고 또 제일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 윤석열 씨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 나간다 못 나간다. 근데 언제까지 잘 나갔습니까? 구속되기 직전까지는 막 열심히 했어요. 두렵거든요. 무섭고 쫄리거든요. 나 잡혀가기 싫고 그거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영장실질 전까지는 소환에 응하고 그 뒤에 구속 적부심까지 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자포자기 그러니까 부끄럽거나 말거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거나 말거나 전직 대통령의 어떤 국민에 대한 예의, 품격 이런 거 그냥 뒤로 하고 이런 창피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관련해서 서울구치소에서도 인치는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 방금 전에 속보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서울구치소라도 인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치도 못해 이런 거거든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저는 법도 안 지키면서 저렇게 웃으면서 들어오는 아까 장면이 영상으로 좀 나갔는데 그럼 그걸 깡패라고 부르지 않나요 우리가? 법도 안 지키면서 저렇게 행동하는 조폭 뭐 깡패 양아치 깡패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부르는데 딱 지금 하는 꼴이 그 꼴이고요. 저는 여기서 참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특검이 있죠. 그리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그 실제 집행하는 구치소가 있어요. 어떻게 셋 중에 하나 정상인 데가 없습니까? 전 여기서 제가 참 비참함을 느끼거든요. 네. 아니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목숨 걸고 나와서 응원봉까지 들고 결국에는 내라는 진압까지 국민들은 할 일을 다 했는데 권한과 책임을 가진 특검 그리고 영장을 발부해야 될 지금 책임이 있는 직위원 재판부 네. 그리고 그거 영장이 나오면 실제 집행을 해야 될 교도관들이 어떻게 셋 다 이렇게 다 엉망진창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라도 제대로 돼 있으면 그러니까요. 하나라도 제대로 돼 있으면 그 특검이 제대로 돼 있으면 법원과 구치소를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검과 구치소가 정상이면 법원을 압박하면 되는 것이고 세 군데가 다 정상이면은 구인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요, 아니, 뭐, 국민들께서도 이런 얘기 이제 들으실 때마다도 아마 스트레스가 아마 크실 텐데, 저는 이 관련자들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서 연구 축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치소장 김현우, 그리고 그 김현우를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 그리고 지금 특검에 있는 민중기 특검과 그 특검보, 문홍주 특검보인가요? 네.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 네. 이분들 중에 해결 안 되면 누가 해결합니까, 이걸 지금? 그러니까 맡은 바 책임이 막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저는요 이게 안 되는 게 너무 이상해요. 아니 법원이 이상하면 법원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과 구치소가 이제 네. 얘기를 하면 될 일인데 영장을 안 줘서 집행을 못한다. 발부만 해라. 예. 우린 집행하겠다. 입장 밝히면 법원도 발부하거든요. 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체포영장 법원도 발부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직위원 케이스와 체포영장은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법원도 영장을 발부는 했는데 이제 집행이 안 되는 게 가장 국민들이 화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특검은 지휘할 책임이 있고 법무부는 구치소장이 응하지 않으면 구치소장을 교체할 권한이 있어요. 그럼 교체를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안 합니다. 왜 빨리빨리 안 할까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국민들이 지금 제가 언급한 이 한 대여섯 분 되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영구적으로 정말 기억해야 된다. 끝까지 압박해야 된다. 네. 안 그러면 대한민국 너무 우스워집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직위원 재판부가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라서 여기서 피고인은 윤석열 전 내란숙에 얘기하는 건데요.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라서 걸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 피고인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이후 일일이 구치소에 보고서를 보내지는 않겠지만 기일 진행에 따라 적절하게 확인은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형사 재판은요. 네. 피고인의 재정이 원칙이에요.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서 선고날 본인이 중형 맞을 것 같으니까 이 외국에서 온 피고인이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어머, 네. 변호인한테도. 네. 예. 한 번, 두 번, 세 번 바로 이 영장 발부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걸석 재판이라는 거는요. 예. 형사소송법에 이것저것 다 해봐서 강제로 끌어내고 이런 것도 해보는데 안 될 때 정말 모든 수를 썼을 때 안 되면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있지만 그 정도의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민사재판은 안 나가도 돼요. 네. 그냥 대리인 선임하면 그냥 변호사가 나가면 다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엄중한 절차가 형사 절차. 누구보다 그걸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윤석열이에요. 예. 피고인 윤석열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든 회박 놓고 그냥 어깃장을 놓고 정치적 소란이나 피우면서 왜 그러면 재판엔 안 나갑니까? 항변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항변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내가 정당하지만 어떤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주는 국면이다. 아니에요. 본인이 말하면 다 본인의 지시를 따랐던 사람들과 괴리가 있고 거짓말을 한 게 나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시시각각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를 재판부가 왜 강제 구인 한번 시도하지 않고 왜냐하면 교도소는요 진짜 집행이 그러니까 약간 기계적인 업무를 하는 거예요. 네. 법원이 허가하거나 특검이 지휘를 하거나 그런데 이게 없으면 못 한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강제 구인장 내야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안 나오네요. 지금 몇 번째 안 나왔어. 그냥 걸석 재판 합시다. 이게 사법부의 위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아니 저는 지금 뭐 속보 제목만 읽어봐도 서울구치소가 윤석열 데려오는 게 곤란하대요. 물리력 행사 시에 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인데 윤석열 정말. 데려오는 게 곤란한 게 아니라 구치소가 이렇게 나오는 게 곤란한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국민들 앞에. 예. 아니 저는요 제가 가진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가 조작이라는 범죄도 정말 나쁘고 천인공노할 짓이지만요 그걸 덮어준 검사들이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네. 왜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오는 윤석열도 천인공노할 인간이죠. 네. 정말 나쁜 놈이죠. 근데 그 나쁜 상황과 나쁜 놈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그대로 현상을 방치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 네. 전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 일을 하라고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근데 권한을 주고 월급을 주고 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그러면서 곤란하대요. 네. 그럼 곤란하면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할 의지도 없는데. 네. 그럼 징계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오전 10시 51분 지나고 있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서울구치소 현장에 가서 브리핑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델리민주를 통해서 생중계되는데요.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11시 방송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서울구치소로 현장으로 연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도 김현우 구치소장이 끊임없이 우리가 피고인이 계속 버티면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시는 것처럼 네. 2월 4일에 서울구치소로 왔는데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수원구치소였고 수원. 네. 김용민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수원구치소에서 연어 술 파티 그 관련된 출정 기록 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끝까지 내놓지 않고 위법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다. 네, 사실상 윤석열의 알박기 인사로 서울구치소로 미리 와서 윤석열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보호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성창경 TV 아시죠? 네. 그거 유튜브. 네. 거기에서 김현우 구치소장 잘하고 있다. 그렇구나. 용기가 있다라고 응원하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걷어내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봐야 그게 돼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번에도 민주당에서 아마 의원들이 갔었어요. 구치소에 가서 혼도 내고 했었습니다. 네. 저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잘한 거죠. 근데 오늘도 또 서울구치소 가는 거는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집행을 안 할 의지를 뻔히 보인 김현우를 상대로 뭐 소위 말해 계속 조져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아니 그냥 계속 안 할 이유만 늘어놓고 있는 거고 국민들은 또 그 얘기를 그냥 하나만한 얘기를 또 전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스트레스 지수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오늘도 민주당에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한다면은 법무부를 찾아가야죠. 법무부 장관을 만나야죠.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왜 김현우 구치소장이 법을 안 지키고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 협조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도 불이행하거든요. 네. 그 불이행에 대해서 왜 가만히 놔두느냐를
감독권자, 임명권자한테 가서 따져야죠. 그게 올바른 조사 아닙니까? 근데 또 김현우한테 가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얘기 또 듣는 게 국민들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 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결 안 되거든요.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서 이거 왜 집행 안 하냐? 법무부가 영어로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예요. 그럼 저스티스란 말을 어떻게 씁니까? 정의가 구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번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는 특검에 충실히 적극 협조하라는 저의 지시에 따라 CRPT 속칭 까마귀라고 불리는 기동순찰팀까지 투입하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초유의 기동순찰대 투입에 더해서 구치소 교도관들은 피의자의 신체를 붙잡거나 앉아있던 의자를 그대로 들어올려 밖으로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등 충실히 특검의 지휘에 응하였습니다. 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설명이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게 물리력을 강하게 강력하게 잘해서 다 투입했는데 근데 그 힘이 윤석열 하나를 못 이깁니까? 10명이. 윤석열 계단 오를 힘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법원 안 나온다고 했던 윤석열 계단 올라올 힘도 없는 60세가 넘은 그 윤석열이를 못 끌어낸다? 그러면은 그 아까 순찰팀 뭐 이름도 복잡해 뭐 C 뭐요? CRPT? 뭐 그런 순찰팀 넣으면 뭐 합니까? 그 끌어낼 힘도 없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10명인데. 공권력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투입했으면 집행을 해야죠. 어떻게 소방관들이 불에 불구덩이 뛰어들었는데 불을 못 끈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럼 소방서가 의미가 없어요. 경찰서가 의미가 없어요. 강도 하나도 제한 못하는 경찰? 그 경찰 월급 왜 주고 테이저건은 왜 사줍니까? 그러면 수갑은 왜 사줘요? 그러면 세금으로. 그러니까. 구치소도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해서는 정성호 장관이 나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강력하게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안 됐다고 하면 국민들은 황당한 게 그렇게 많은 물리력을 넣는데도 안 되면은 대한민국의 물리력은 뭘 갖다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하나도 제압을 못하면은. 윤석열이가 지금 김성훈한테 시켜가지고 뭐 총 쏘라고 했습니까? 아니 3617을 제압을 못하면은 구치소 문 닫아야죠. 뭡니까 이게 지금? 전 신인규 변호사가 너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제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일을 좀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민주당에서 구치소장 가가지고 면담하면 뭐 하냐고요. 그게 시간만 아깝지. 김현우 소장은 그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일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급하게 해야 될 조치는 정성호 장관이 만나야죠. 그렇죠. 정성호 장관이 김현우 구치소장을 인사 조치하는 겁니다. 그죠?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예,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또 어제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당장 김현우 구치소장을 해임하거나 전보시키거나 징계하거나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문제적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고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것보다 법 위반 더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근데 주장은 그런 주장을 그 하고 주장이 있어요. 납득이 돼요 국민들한테? 납득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런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법무부하고 국회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이거 국민 주권 정부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만든 정부고 국민들이 왜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습니까? 네. 목숨 걸고 왜 내란을 막았습니까? 이거 내란 정리하라고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근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리인, 국민의 종들이 그걸 행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변명만 늘어나요. 안 된대요. 이거 안 되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공권력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공권력이 사실은 힘이 셉니다. 누구한테?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예. 야, 윤석열이 100kg 넘는 거 하나를 못 끄집어낸다? 10명을. 저를 넣어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가서. 네. 권한을 주세요, 저한테. 신인규 변호사가 가서 한번 그러면. 끌어내봅니다. 아니, 국민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법을 어기고 있는 구치소장한테 월급을 왜 줍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데 법원의 영장을 집행할 의지도 없어요. 안 된대요. 안 하니까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 그 자리에 왜 앉혀놓습니까? 공무원이 법을 어겨서 직무집행을 해도 됩니까? 그게 징계 사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른 인사 조치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주말 사이에. 오늘 재판 또 안 나왔잖아요. 오늘 재판에 안 나오면서 이유도 없어요. 그동안에는 그래도 건강상의 이유라는 이유를 달았는데 이유도 안 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법치주의? 웃기고 있네? 이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란 속의 윤석열은. 이거 조금만 더 이제 법무부가 방치하잖아요. 국민들이 어떤 의심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구치소장이나 법무부나 법원이나 다 한통속이 내지 이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아니 정부를 바꿨고 새로운 인물을 넣는데도 한통속이네. 그럼 그 국민의 절망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나라의 내란은 누가 종식시키고 누가 정리합니까?
아니 전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오늘이라도 오전에라도 말을 해야죠. 네, 법무부가 그 하나만한 김현우- 얘기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김현우 구치소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해야 그래야 법이 살아있구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구나. 내란을 일으킨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무검찰이 그죠? 특검과 서울구치소가 이렇게 인치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이거 버티면 이긴다. 제가 지금 이거 왜 열을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전 이 현실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우습게 만듭니다. 다른 재소자들이 똑같이 굴어요. 두 번째, 윤석열이의 집행을 칼을 뽑았는데 썩은 무도 하나 못 자르잖아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국민의힘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저들의 모스탄 부류의 저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금 이 상황, 오히려 김현우를 영웅 만들고 오히려 윤석열이 부당한 수사,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말을 정당화시켜주고 그들의 마이크를 더 힘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더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더 해로움이 크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